매주 목요일은 영화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영화 코너 함께할 두 분, 오동진 영화평론가, 김성수 문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오동진입니다. 네. 자, 드디어 코너명이 정해졌습니다. 노잼진과 스포성수의 무비직설. 기네요 좀. 이거 뭐라고 불릴까요? 나중에 그냥 무비직설로 불리게 될까? 몰아가기. 참 대단합니다. 몰아가기라고요? 노잼진이 몰아가기입니까? 아니죠. 그건 저도 동의하는데 스포성수는 아니다. 스포성수는 정말 필사적으로 스포를 맡고 있다. 노잼진 인정. 예. 네. 이렇게 가야지 계속. 예. 노잼진과 스포성수의 무비직설. 자, 오늘도 두 분께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 주고요. 영화를 소개하는 동안 청취자 선물을 뿌릴 테니까 여러분들 무비직설, 이 코너 제목 무비직설로 사행시 부탁하겠습니다. 모두 3분 추첨해서 영화 예매권 1인당 2장씩 6장을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무비직설 사행시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하고요. 자, 오동진 평론가 어떤 영화를 준비하셨습니까? 덴마크 영화 가지고 왔는데 더 길티입니다. 덴마크 영화가 국내에 잘 안 알려져 있죠. 그렇네요. 이쪽 북구 영화들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는 국내 영화가 거의 영미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좀 익숙해지실 때도 됐다. 이런 영화들도 좋아하실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렛메인 같은 영화가 이제 그쪽 지역 영화죠. 그렇죠. 토마스 알프레드 손 감독. 네. 더 길티는 그 경찰 긴급 신고센터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긴급 신고센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절도를 당했다, 뭐 강도를 당했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강력범죄와 관련된 신고들이 접수가 되는데 이 영화는 그 접수되는 그 신고, 그 사건을 풀어가는 한 전직 강력반 형사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액티브할 것 같습니다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긴급 신고센터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주인공만 보이고요. 모든 사건과 또 모든 그 등장인물들은 보이스와 사운드입니다. 영화 예산은 거의 안 들었겠네요. 그렇죠. 영리한 영화죠. 네. 사실은 그 데뷔 감독이고요. 이 영화를 굉장히 영리하게 찍은 거죠. 이걸 사실을 비주얼로 다 펼쳐 보이면 어떻게 보면 여타 할리우드의 장르 영화의 상투성을 벗어날 수가 없을 텐데. 상상력을 좀 자극하겠네요. 그렇죠. 영화는 사실은 보는 것과 듣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영화의 그 아주 중요한 기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면서 직접 관객분들이 상상하고 스스로 연출하고 스스로 사건을 풀어가는 어떤 그런 장치들을 발견해내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썬댄스 영화제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국내에서 개봉이 돼서 물론 작은 영화니까 많은 관객들을 모으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현재 3만 명 정도를 넘어서서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작은 저예산 상업 영화, 아트 영화 치고는 관객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이렇게 그 한 장소만 또 한 사람만 나오다 보면 조금 지루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객들이. 네. 그런 건 어떻어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 배우의 연기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배우를 잡는 카메라의 프레임도 좀 다양하겠죠. 뭐 클로즈업도 잡고 풀쇼트 잡고 바스트도 잡고 이게 다양한 앵글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인공이 듣는 사운드, 듣는 그 사건 접수를 하는, 사고 접수를 하는 사람들이 긴박한 어떤 목소리 이런 것들이 이 영화의 어떤 서스펜스들을 끌어가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가 작아서 그렇지 영화가 주는 어떤 그 폭넓은 재미는 그 웬만한 상업 영화를 뛰어넘는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아무런 그 인포메이션이 없이 봤어요. 중간에 한번 카메라가 밖으로 나가겠지. 그렇지. 안 나가더라고요. 이게 15분이 지났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한 45분쯤 지났을 때 안 나가는구나 이건. 그래서 그때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스스로 상상하면서 범인을 제가 잡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어떤 여인이 납치가 됐는데 그리고 유아 살해가 이루어졌어요. 아주 잔혹한 유아 살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유아를 죽인 범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그 재미와
스릴감이 만만치 않은 작품입니다. 예. 이게 실화를 모티브로 했다고요? 요 덴마크 감독이 사실은 그 1999년에 있었던 미국의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했고요. 응급센터 교환원이 그것을 사건을 끌어가는 어떤 그 과정을 버라이어티 쇼에서 직접 보고 모티브를 얻었다고 하고 사실은 충분히 제가 생각해도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장면들을 보거나 그 사건들을 접했을 때 감독이라면 충분히 영화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소재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젊은 감독이 그런 부분들을 차용을 한 거죠. 네. 이거 그 2014년 이 감독이 팟캐스트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네요. 그렇죠. 네. 팟캐스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이야기 듣고 영화를 만들겠다. 이건 뭐 외국이나 우리나라 똑같네요. 우리나라도 그 공작이라는 영화 흑금성을 그렇죠. 주제로. 맞아요. 그거 감독이 팟캐스트 듣고 만들면 좋겠다 해서 만드는 영화거든요. 그렇죠. 그걸 대박을 쳤잖아요. 그 팟캐스트를 제가 만들었죠.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알았어. 진짜.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끊을까 봐 빨리 말해야 돼. 중간에 끊을까 봐. 뭐 이런 비슷한 영화도 많죠. 사실은 더 테러 라이브도 방송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보신 작품 중에는 존 조 주연의 서치가 있었죠. 서치. 그 딸아이가 지금 실종됐고 그 아버지가 여러 가지 SNS를 활용해서 딸의 그 지금 현재 어디 있는가 실종된 지역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추적을 벌이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역시 한정된 공간 그 영화는 특히 그 모니터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요즘 발칙한 상상력을 갖고 있는 젊은 감독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3461님께서 하나 하셨는데 오늘 띄워주세요. 무비직설 무척이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직접 세 분이서 아직 안 끝났는데 세 분이서 세 분이서 설명해 주시니 보고 싶어집니다. 영화를 시간 내서 보고 싶은 일입니다. 먹고 살자니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잘못했네요. 안 만들어지네요. 문장이 안 만들어지네요. 예. 탈락. 이분이 쭉 써주셔가지고 끊어주질 않아가지고. 예. 기네요. 좀. 다시 한번 하고요. 네. 3461님 또 하나 보내주신 것 같은데. 무척이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직접 세 분이서 설명해 주시니 보고 싶어집니다. 요거였습니다. 요거였군요. 예, 요거였고. 1302님. 예. 무간도.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직박구리 폴더에는 설국열차.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지. 네. 요거는 좋아요. 1302님 하나 드립시다. 직박구리 폴더 할 때 엉뚱한 대로 튈 줄 알았는데. 엉뚱한 대로 튀면 방송이 못 나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설국열차를 해주셨기 때문에 방송에 나가고 당첨되고 영화 티켓 2장을 받아갑니다. 1302님. 직자로 시작하는 영화가 없나? 없죠. 그러게요. 예. 네. 생각이 안 나나요? 예. 자,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또, 사행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근데 이게 소리로 범인을 추적해 간다. 네. 이건 좀 신선하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야기를, 전체 구조의 얼개를 짜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현실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현장 감각을 생생하면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가 문제가 있고요. 사건 하나를 어떻게 그 안에 다 우겨 넣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찍는 것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 자체가 매우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배우가 그 사건을 혼자서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완급을 어떻게 시나리오상으로 구성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선댄스에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배우의 연기가 아주 죽여야 되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영화죠. 예. 야곱 세데르그렌이라는 배우인데요. 이쪽 지역에서는 워낙 정평이 있는 배우고 영화를 보시면 역시 그 하나하나의 표정 연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클로즈업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그 어떤 심리 상태를 표정으로 드러내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이 배우가 굉장히 잘 소화해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최근에 스페인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뭐죠?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제가 한심합니까? 얘기를 왜 했어요, 그거를. 스페인 영화. 덴마크 영화를 얘기하시니까. 그건 북구고 스페인은 남쪽이고. 어쨌든. 유럽이면 다 유럽입니까? 미국 영화 중심은 아니다.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넷플릭스가 뭐 다른 것보다는
이런 다양한 언어의 영화를 사람들에게 맞아요. 소개한다는 측면에서는 문화적 혁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특히 영어권 문화나 스페니쉬권 가끔 네. 또 일어나 중국어 정도 보는데 핀란드어, 노르웨이 베트남 영어도 네. 태국 이런 다양한 언어를 영화로 본다는 것이 아마 새로운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영화가 계속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한국의 그 언어도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또는 영화를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그 언어가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죠. 낯선 언어가 되지 않는 거죠. 제가 봤던 게 인비저블 게스트. 인비저블 게스트. 좋은 영화죠? 좋은 영화죠. 예. 네. 근데 저는 요거 볼 때 20분 만에 풀었어요. 범인을. 요거는 이제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스포가 이쪽이야, 오히려. 안 알려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아주 전형적인 퍼즐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비저블 게스트는 매우 재밌는 작품이고 흥미로운 작품인데. 제목을 어렵게 하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죠. 네. 저 리메이크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말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군. 재밌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선숙 평가 영화 갑시다. 네. 저는 어제 개봉한 생일 갖고 왔습니다. 오늘 봤거든요. 이전에 이제 시사회를 놓쳐가지고 보지 못하다가 오늘 보다가 이게 감정적으로 너무 좀 힘들어진 상태에서 방송을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 아니나 다를까 보고 나서가 아니라 보면서 내내 펑펑 울고 그리고 이제 5시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얼굴이 퉁퉁 부은 상태로 유튜브 생방송하고 그리고 감정을 좀 추스리고 여기 왔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이제 스포를 발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세월호 희생자인 수호라고 하는 친구가 부부한테 어떠한 의미였고 그리고 부모한테 그러니까 부모한테 어떠한 의미였고 그리고 지금 그를 기억한다는 게 뭔가 이 얘기를 갖다 해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독특하게 요거를 좀 기호로 풀어보면은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한 방 날리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기호가 어떤 기호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존재. 아버지는 아들이 죽을 때 부재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보통 상징하고 있는 그 기호의 항렬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보통 권력, 정부, 원칙, 법 이런 것들이 아버지 항렬에 들어가거든요. 세월호가 있을 때 그런 게 없었잖아요. 대한민국은 송두리째 그야말로 아버지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권역의 기호들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국민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그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분노한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아주 이 두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그려냈더라. 그래놓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걸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우리한테 통렬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이 영화대로 하면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과연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할 것인가. 스포일러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한 대로 아버지의 반성 정찰이겠죠. 그러니까 설경구 씨가 아버지 역을 맡고 있는데 왜 아이가 죽을 때 옆에 없었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베트남에 있었는데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너무 스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스포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죠. 이 정도는 알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공격이었어요. 공격. 이 정도는 알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부재하고 있는 아버지가 아무리 구구절절한 설명을 갖다 덧붙이고 변명을 해봤자 그거는 지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영화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직설이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전도연 설경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케팅도 어머니, 모성 이런 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 시선을 뒀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건 어쩌면 전도연 영화가 아니라 설경구 영화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아주 적절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잃어버린 부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 부분은 상징의 영역에서 굉장히 아주 직설적이고 묵직한 해결책을 갖다 던져주고 있거든요. 이 땅에 아버지란 존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와가지고 계속 고쳐요. 등 고치고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아버지가 할 일이 그건가? 근데 이제 그것 또한 상징이죠.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화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지. 정상화라도 하라는 거예요. 네. 그게 사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더 해야 될 건 뭐냐? 그는 자기의 잘못을 직시하고 그것을 고치겠다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선언을 갖다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영화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정말 가슴 아픈 영화예요. 그래서 보러 갈 때 두려울 수가 있어요. 공포스러울 수가 있지. 내가 다시 그 현장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마음이 여기 주인공인 전도연 씨가 하는 순남의 마음이에요. 예. 전도연 씨가 굉장히 연기를 잘해서 전도연 씨 때문에 많은 예, 그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좀 뭐랄까 나중에는 전도됐어요. 뭐냐면 바뀌어졌는데 이 영화에서의 그 빛나는 연기는 설경구입니다. 그래서 후반에 이 영화를 짊어지고 가는 배우는 캐릭터는 또 이건 이 정도는 스포 아닌데. 어쨌든 스포에 대한 이 강박증이 두 배우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국 영화의 자산이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딸로 나오는 예솔이의 연기도 아주 그러니까 네. 정말 뭔가 하지 않는데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어른들을 먹먹하게 만드는 그런 연기를 보여줘서 여러분 이왕이면은 단체로 가서 이왕이면은 함께 울면서 서로에게 손수건을 건네주면서 보셔야 돼. 저는 사실은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요 생일이라는 건 결국 그 생일 잔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갖다 아는 건데 그 생일 잔치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돼. 같이 앉아 계셔야 돼. 예. 네, 그렇게 너무 압박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큰 비극적인 사건을 극영화로 만드는 것은 일정한 시간적 그 간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아르헨티나에서 광부가 매몰됐던 사건 그래서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주연을 맡았던 33이라는 영화는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은 다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자들이 있는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극영화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아직은 다큐가 해결해야 될 진실의 실체가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극영화로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생일은 그런 위험성을 많이 피해간 그리고 잘 만들었어요. 예. 매무새를 잘 만든 그런 작품이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다, 만든다 얘기 나올 때 지금 오동진 평론가 얘기처럼 굳이 상업 영화로 이걸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비난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까. 네. 영화를 잘 만들었다고 하니까 우리 아직 유가족분들이 계신데 위로가 될까요, 이 영화 보면? 저는 그 어떤 작품보다도 유가족들한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는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유가족들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들의 일상을 포착을 하면서 그들의 일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무너져 있는 것들이 어떻게 다시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는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 가운데 이게 이제 상징의 영역으로 가면 그런 대한민국은 어떻게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세월호라고 하는 거대한 그 상처들을 치유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를 또 보여줘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이중적으로 해석을 같이 하면서 보실 영화니까 단지 마음이 아파서 눈물 흘리고 오열한다고 생각하고 거려하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타르시스라는 게 두 가지의 그러니까 중의적인 그 기능이 있겠죠. 비극의 예각을 좀 순화시키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세월호에 대해서는 진실을 파헤치려는 어떤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걸 순화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자꾸 잊거든요. 맞아요. 5년 됐거든요 벌써.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는 또 순기능이 또 크죠. 그래서 지혜롭게 기억하는 방법. 두 가지의 그 기능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아마 그 제가 말씀드렸던 후자의 기능을 더 잘 살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1751님. 무지 쉽게. 비교해 가며. 직접. 설명해 주니 이 코너 들을 때마다 설렙니다. 내 건데. 재미는 없는데 괜찮아. 1751님 당첨되셨으니까 저희한테 다시 한번 주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요즘 정치 상황과 딱 엮은 것 같은데.
6524님 갑시다. 우. 무궁무진한 지하 자원이 있어도 비핵화가 해결이 돼야 직방으로 수입하지. 설마 이대로 끝나진 않을 거야. 마음으로는 주고 싶다. 주고 싶어요. 네, 마음으로는 주고 싶어요. 네. 몇 분한테 드릴 수 있어요? 3분. 아, 근데 아까 있었잖아요. 예, 한 분, 2분. 예. 그리고 왜 한 분 남았어요? 아, 이분도 드릴 수 있어요? 수 있습니다. 드리죠, 뭐 그럼. 예, 됐나요? 그렇죠, 3분. 예. 6524님 예, 당첨되셨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 설경구 전도연 나왔으니까 뭐 연기력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배우들의 연기력에 대해서는. 예. 전도연 씨가 참 오랜만이죠. 어떻게 보면. 네. 무례한 뭐 등등의 작품에서 명불허전의 연기를 보이는 여배우고요. 설경구 씨에 대한 그 일정하게 좀 이중감이 있는데 설경구가 대단히 연기를 잘하는 맞아요. 배우입니다. 예컨대 예전에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 같은 영화를 만들 때는 일산에서 충무로까지 걸어가고 그랬죠. 살을 빼려고. 그 정도로 연기 투혼이 굉장히 강한 배우고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런 척하지만 굉장히 변화무쌍의 표정 연기를 소화하는 이번엔 톤앤매너가 거의 일관성이 있어요. 흥분하지 않습니다. 설경구 씨가. 네.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배우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한 영화입니다. 예. 네. 그 연기 잘한다고 하니까 우리 또 댓글에 성격 나쁜 사람들이 연기를 잘하죠. 이런 또 댓글이 달려가지고 우리 듣는 분들이나 진행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삐딱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성격도 변하겠죠. 오늘 두 말씀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